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한 기숙사 학생 식당의 한 끼 식사 메뉴로요. 잘 들어보세요. 갈비찜, 장어, 수삼전복, 아롱사태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근데 이 긴 문장을 딱 4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림의 떡. 왜냐? 그날 행사가 있어서 찾아온 도지사와 국회의원들만 그 화려한 메뉴를 먹었고 학생들은 그냥 카레밥을 먹어야 했답니다. 그냥 좋은 식당 가셔서 비싼 음식 마음껏 드시지 왜 굳이 학생 식당 찾아가서 그냥 학생들을 약 올리셨을까요? 혹시 이런 교육적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니들도 도지사랑 국회의원 되든가. 학생들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5월 16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랬건을 하물며 이걸로 지금 때려요. 막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 10일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녁 8시가 좀 안 된 시각이고요. 한 남성이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는데요. 네. 손에 고무대야가 들려 있습니다. 네. 지금 동그랗게 보이죠? 네네. 차 옆을 지나가는 남성이요. 어머머. 이 고무대야로 갑자기 차량을 저렇게 내려치는데요. 아이고. 그리고는 또 태연하게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허. 이후 10m 앞에 어머. 다른 차량인데요. 차량 뒷유리 완전히 조각 났습니다. 이 유리를 깨고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눈으로도 지금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시 상황 좀 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누가 통을 하나 가지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조금부터 툭툭 소리가 나. 이렇게 봤더니 때리고 있는 거야. 한 4-5번 톡통 소리 나서 일하다 말고 나와보니까 이제 그 깨져 있는 상태고, 마주쳤을 때는 돈을 빌려가고 왜 안 갚냐고 자기 채권단인데 그 말만 계속 듣고. 아니 근데 저 손에 쥐고 있는 게 고무대야 맞아요? 이다만한 뭐 망치, 해머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큰 고무대야인데요. 어머. 이 남성이 길 가다 그냥 주웠다고 합니다. 어허. 길 가다 주워든 이 고무대야를 들고 차를 한 대 딱 내리치니까 앞에 있던 다른 차는요. 약간 움푹 패이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2번째로 내리친 저 차는 뒷창문이 정말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겁니다. 어머 세상에 앞서 보셨죠? 그냥 자동차 뒷유리가 그냥 와장창 박살이 났는데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저렇게 큰 고무대야를 가지고 남의 차량을 내려쳤을 때는 뭐 이유가 있었을 때 아니 저걸 가지고 혹시 행인한테는 안 휘둘렀어요 혹시?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이 가능한데 그게 또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 같은 날 강북구에서 어떤 여성 폭행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하하. 그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지금 바로 저 사람이. 하하, 네.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 지구대에 이미 동행을 해서 조사를 받고 네. 그 연후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렇게 고무대야를 휘두르는 일을 또 저질렀던 거죠. 어허. 남성이 이 40대 남성입니다. 여성을 묻지마 폭행을 하고 지구대에 이미 동행했던 혹시 그걸 뭐 분풀이 했던 걸까요? 왜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남성은 폭행 피해자와 차량 피해자 모두와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묻지마 범죄는 전형적인 특성이 없어서 그동안 경찰도 따로 통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이 당사자의 경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분석해서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동기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책 기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네. 폭행, 묻지마 폭행에 대해서는 다른 폭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요 이제 범죄도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학습을 하잖아요. 나쁜 의미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하면
왜 그랬습니까? 경찰이 물으면 아이고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요 반복되면 손정님 이게 나쁜 버릇이 되고 남들이 다 배울 것 같아요. 이게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이거 따끔하게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봐주던 실무 양형은 많이 변경돼서 아하. 오히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네.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남의 차량을 부쉈죠. 그렇죠. 재물손괴죄입니다. 길 가던 여성 어떠한 동기도 없이 묻지마로 이렇게 폭행 행위를 했기 세상에. 때문에 현재 폭행죄로 입건된 상황이고요. 네. 이 서울 강북경찰서는 입건해서 필요한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 고무대야에 정말 사람이 맞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한 가정집에서는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지난달 전남 목포에 있는 한 가정집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영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하. 영상 한번 보시죠. 자, 한 남성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고 있던 우산도 놓고요. 네. 문을 닫죠. 네. 그리고 집안을 두리번 거리면서 뭔가를 찾는 듯도 한데요. 네. 잠시 후에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요.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제 저게 가정집에 설치된 CCTV인가 봐요. 이게 뭐 이 집안 내부를 비추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영상 속에 찍힌 모습만 가지고는 저 남성이 별다른 수상한 행동 같아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고 무엇을 뒤지고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고요. 어허. 경찰이 재빠르게 출동을 했습니다. 어? 출동을 하면서 그 신고된 집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범인이 혹시라도 도주할 것을 염려해서 도주로도 차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허. 그리고 1분 뒤 경찰에게 아까 나왔던 남성이 잡혀서 나오는데요. 네. 아까 집안 CCTV에 있었던 그 남성 맞습니다. 어허.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빈집 털이범이었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그 사람이 빈집 털이범이었대요, 여러분. 근데 박성배 변호사 앞서 CCTV에 포착됐던 모습은 마치 집주인처럼 태어났잖아요. 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이 사건이 처음인지도 확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허. 이 남성은 빈집 털이범이었는데 저 모습 보세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무엇을 뒤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2곳 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들 도주로를 차단하고 빈집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남성을 상대로 일단 불신 검문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고 이어서 경찰이 손에 든 물건의 출처를 묻자 남성이 범행을 자백합니다. 당연히 현행범 체포도 이루어졌죠. 어머. 사실 도주 과정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절도범 현행범 체포는 흔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절도범이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야,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런데 영상 보면 앞서 보셨지만 마치 그거 집주인이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뭘 깜빡했는데 내가 그걸 어디 뒀더라? 마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 찾는 느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집주인 없는 데서 빈집 털이하던 모습이었는데 근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 집주인분은 당시 저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집에 빈집 털이범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아까 그 CCTV 화면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평상시에 그 좀 집안에서 그 도난이 좀 자주 발생을 했었나 봐요. 어머.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집안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았었는데 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고 빈집 털이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알게 되니까 지인을 통해서 112에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됐던 거죠. 야, 이게 과학기술 덕분인가 봐요. 인공지능 AI가 이 집주인이 없을 때 뭔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집주인에게 알려줬고 집주인이 바로 누군가의 또 도움을 요청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앞서 현장에서 절도범을 체포하는 또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누군가 세상에 학원에 가려는 아이들에게
오싹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 3시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50대 남성이요. 서울 중랑구의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10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에게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메뉴죠.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요. 예전 같으면 정말 뭐 우리 사회가 아이들 공부하느라 힘들까 봐 그런다 치면 요즘요. 세상이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떡볶이 사준다. 뭔가 오싹한 느낌이 납니다. 관련해서 주민분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열어보니까 아이들이 손살에 치면서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 한 명이 정문 쪽에서 들어오고 그 사람은 저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그나마 김현주 평론가 요즘 아이들이 정말 똑똑해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망정이지 따라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데요. 네. 현명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낯선 남성이 제안을 하니까 이 여학생 2사람이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하고 따라가진 전혀 않고 어허.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곧장 이게 지금 손다리 치네요. 네, 네네 네. 학원 건물이에요 이게. 어허. 그래서 학원으로 황급히 몸을 피신을 해서 학원 원장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납치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어허. 범죄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학원 원장님의 대처를 즉시 재빠르게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뭔가 수상한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네, 경찰이 바로 현장의 CCTV를 분석해서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을 했고요. 아하. 다행히 4시간 만인 저녁 7시에 그 용의자를 특정을 했습니다. 네. 본인 안산 주거지 근처에서 이 남성 체포됐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이번 달 출소한 사람이고요. 어머? 그래서 한 중랑구 소재의 출소자 쉼터에 머무르다가 본인 주거지가 있는 안산의 짐을 가지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인데 어머.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죄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세상에 이달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그러면 최준봉 교수님, 예. 대체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면 성범죄입니다. 어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지금 아까 그 어린 학생들을 떡볶이 사주겠다고 유인을 하고 이 내용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설마 그리고요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전과가 42범이에요. 뭐라고요? 42범. 42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전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어린아이는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경찰이 왔네요. 신고받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해명이 더 웃겨요. 왜요? 아니 떡볶이 사주겠다고 유인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범죄 경력도 있고 성범죄 경력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 답변은 그냥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어서 그랬다.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전과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린아이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관계도 없는데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그 자체로도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귀를 의심하시는 게 일단 이 사람이요. 잡고 봤더니 50대예요. 50대 남성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떻게 전과가 42범이나 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너무 황당하네 진짜. 추정컨대는 10대 때도 일부 전과가 있었을 수 있고 어머. 그 전과의 시작은 강력 범죄라기보다 푼돈이나 물건을 훔친 벌금 전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시작하고 여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지금부터는 실형 선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형 선고가 반복되면 하나의 범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전과 40범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경찰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인 만큼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하. 남성이 부인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범죄 자체는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인물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 굳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 아하.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수사기관의 대처 방식이 과거와 달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 기조가 변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경찰 대처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로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우리 국가의 책무라는 거 이번 사건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대처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간호사분들을 예전 편으로 뭐 백의의 천사 그런 표현을 쓰는데 대박 사건. 제주의 한 호텔에 백의의 천사가 나타났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이 어머.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어머머머.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고 일부는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일행이 여성의 몸을 주물러 보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전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어허.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주방에서 뛰어나오는 한 남성,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성의 흉부를 압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걱정이 된 일행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인공호흡과 함께 수분간 심폐소생술은 이어집니다. 어머.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던 그 찰나 네. 어느 좀 순간 움직이시네요. 여성의 숨이 터져 나오면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머, 세상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데 저 남성분 정말 능숙한 동작으로 심폐소생한 것 같은데 저 남성분 누구실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 남성분은 지금 복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호텔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이세요. 특별히 제과 제빵 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 성함은 강서원 제과장이신데 어머. 이 호텔이 어디냐면요. 제주에 있는 에코랜드 호텔이에요. 네. 근데 오후 1월 30일 오후 1시쯤에 있었던 일인데 저 지금 쓰러지신 분이 60대 분이신데 네. 저분이 본인의 딸 그리고 외손녀와 함께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 이제 외손녀와 딸이 체크인을 하러 간 사이에 다른 사람 사진도 찍어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쓰러지신 거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와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주무르고 했는데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 안쪽에 있던 제과장이 어머, 세상에. 뛰어와서 백의의 천사처럼 저 할머님을 살려낸 거예요. 어머머. 너무 멋진 일 그리고 너무 고마운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갑작스럽게 뭐 퇴근길이던 소방대원분이나 뭐 퇴근길이던 경찰분이 평소에 배웠던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구하는 건 많이 봤지만 야, 이런 모습은 참 드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 정말 놀랬을 텐데 정말 기적같이 그 숨이 트이면서 의식을 찾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가족 말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살았다. 환호성을 쳤다라고 합니다. 어허. 이렇게 심폐소생술 2, 3분간 반복하고 사람을 살려냈다라는 건데요. 네. 다행히 이렇게 좀 숨이 트이고 나서 병원으로 옮겨지셨고요. 어허. 치료받고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앞서 저 영상에서 심폐소생하고 인공호흡까지 하니까 다리가 싹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정말 보는 저희들도 안도의 한숨 막 박수가 나왔는데 관련해서요. 야, 어떻게 또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자체가 통유리로 돼 있어 갖고 밖에가 보여요. 고객들 좀 많으셔 갖고 보고 있는데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서 아 이건 심상치 않다 해서 바로 그냥 일하다가 그냥 뛰쳐나가서 갔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셔 갖고 이건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예, 그냥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숨을 안 쉬었었고요. 얼굴이 파란색, 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인공호흡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한 2, 3분 정도 가량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숨이 퍽 하고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갖고 살았다 해서 그때부터 119 오기까지 이제 계속 이제 주물러 드리고. 와, 진짜 멋지십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
어쨌거나 하얀 옷 입으셨으니까 백의 천사 맞으신 것 같은데,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이 아름다운 얘기가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지금 방금 저 쓰러졌던 그분, 네. 60대 여성 투숙계. 이분이 호텔 총지배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물론 목숨을 직접 살려주신 심폐소생술 하신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감사의 뜻을 주로 전했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여명이 밝아오면은 살아 숨쉬는 것 자체에 감사를 드린다. 아하.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기술을 했는데 어머, 저기 손편지 보내셨나 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머. 덤으로 살아가는 여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숙제다. 아하. 그러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에. 당시에는 정말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평온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옆에서 살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번창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감사 편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네. 주로는 앞으로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어머. 보냈다고 합니다.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느낌이 확 여기까지 느껴져요, 여기까지. 그런데 자, 제과장, 호텔의 제과장님이시면 케이크 만들고 멋진 과자 만들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심폐소생술 능숙하게 할까요? 라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막 궁금하시잖아요. 그 얘기도 마저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유격주교 같은 거 좀 하고 좀 민방위 훈련 뭐 이런 데 갔을 때 마네킹 놓고 막 하는 뭐 그런 거 보고 좀 유심히 봤던 게 현장에서 어떻게 좀 잘 돼서 살아나신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 글 하나하나 한자 한자 눌러 쓴 거 보니까 좀 감동 좀 받았고요. 건강 되찾으셨으니까 뭐 그걸로 뭐 제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뭐또 이런 상황이 생겨보면 당연히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안 나서요. 저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발만 동동 굴렀을 것 같은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이런 좋은 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꼭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죠. 네. 역시 강서원 제과장도요,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제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다라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이 강서원 제과장은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과거에요, 옷 벗고 이 거리 활보하는 남성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아까도 당시 너무 긴박해서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방에서 뛰어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의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 야. 같다면서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군대 조교 시절 때부터도 뭔가 그런 게 있었고, 또 평소에도 마네킹으로 훈련한 것도 유심히 봤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은요, 자긍심, 이 호텔 제주 에코랜드입니다. 제주 에코랜드의 강서원 제과장님,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도 훈훈하다, 이걸 느끼게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여러분 제목 보세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아니, 엊그저께 막 깨가 쏟아졌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 텐데요. 이 부부는 만난 지 8년 만도 아니고요. 80일 만도 아니고 8일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하. 결혼 8개월 만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달콤하기만 해야 할 이 신혼여행에서 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보, 짐을 좀 싸놔야지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해. 트렁크 갖고 나와. 아니 내일 가는데 뭐 짐 얼마나 된다고 벌써 써? 내 말 들어 얼른. 귀찮은데. 빨리 여보, 짐 갖고 와. 아 자기가 먼저 싸 그러면. 아, 당신도 갖고 와. 아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아니 여보, 왜? 임인가? 아유, 여보. 아니 뭐 일 바까 지금. 안돼. 여보, 당신 거 가지고 와. 여보, 손이 많이 간다 당신. 갔다가 안 올래나 봐.
그 트레킹할 때 입을 옷 있잖아. 그것도 가져오고 신발 뭐 필요한 것들 있지. 다 챙겨. 그러고 나 그냥 하루 입고 계속 입을 건데. 숨도 막히고요. 왜냐면 짐을 보니까 이거는 보따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그런 것에서도 앞으로 여행을 자주 가게 되면 계속해서 서로가 좀 다툴 것 같아요. 진짜 최진봉 교수님 막 손발 오그라도 저게 지금 자랑하려고 지금 사랑 싸움 티격태격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네요. 뭐 제가 볼 때 무슨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을 보니까. 근데 아주 일반적이에요. 저런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자분들, 남편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옷 한두 벌, 한 번만 가지고 계속 입어도 된다. 네. 일주일 정도는. 아하. 속옷하고 뭐 양말만 가져가면. 네.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왜냐면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옷을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매일 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네. 남자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아하,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도 많고 용품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유영재 씨는 이해가 돼요. 이제 유영재 씨는 처음 결혼하신 거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험을 안 해보신데 저처럼 이렇게 한 30년 경험하게 되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하. 저는 네. 서로가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다툼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 보실 때는 지금 선우은숙 씨가 가방을 싸는 이게 극성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원래 가방 싸는 여행 갈 때 가방 싸는 ABC인가요, 저게? 가방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네. 선택한 게. 어허. 그러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TPO에 맞게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는 좀 밥 먹는 격식에 맞게 입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트레킹복 하나로 그냥 일주일을 그냥 지내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옷 고르는 데서부터 벌써 이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또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좀 자기를 압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숨이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행을 만약에 자주 가게 되면은 더 골치 아파지지 않나 이런 입장을 좀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티격태격이 있지 않나 싶네요. 야, 근데 솔직히 시청자분들 중에 그리고 제가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건 그냥 행복한 사랑 싸움으로밖에 안 비친 저게 무슨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은 투닥투닥 여행도 가기 전에 지금 하다 보니까 저 두 사람의 냉기, 뭔가 한랭전선의 온기를 불어넣어줄 사람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선정 어서 별거는 아니고 여행 가신다 그래서 비상약 같은 거 좀. 그리고 이거는 여행 가실 때 조금 쓰시라고. 야, 하와이 가서 오빠가 좀 잘 도와줬어? 도와주긴요 계속 저만 줬는데. 우물짐 다 싸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처럼 짐 못 싸가지고 짐 빼놓으면 오빠가 다 싸주거든요. 진짜? 네. 오빠가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이렇게 옷 같은 거를 싹 이렇게 산더미처럼 해놓으면 오빠가 옷걸이에다가 다 해서 접어서 어머머. 넣고 오빠 야, 나는 내 아들이 그런 줄 몰랐어. 짐 싸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 오빠!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시어머니한테 지금 와서 도움을 드린 거냐 지금 더 염장치를 간 거예요 지금? 네, 약간 남편 자랑하는 것 같죠. 시어머니 앞에서요. 듣는 시어머니는 부러울까요? 내 아들이 기특할까요? 며느리가 얄미울까요? 일단 그런데 이렇게 짐 내놓는 것도 일이고 패킹하는 것도 일인데 네. 분담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좀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사실은 이 아들도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아하. 이상월 씨고요. 잘생겼어요, 진짜. 이 며느리도 최선정 씨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네. 분가해서 두 아이를 양육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결혼 연차로는 사실은 시어머니보단 앞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며느리랑 그 사이도 굉장히 좋은 게 맛있는 초밥 먹으러 다닌 이야기도 하면서 네. 근데 결혼해서 한 번도 못 갔다 이런 하소연도 해서요. 며느리랑 단둘이 초밥 먹는 사이로도 보입니다. 아하.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지금 선우은숙 씨의 며느리 최선정 씨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서 눈치도 없다. 지금 그 시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짐 싸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뭔데? 오빠 지금
내 아들을 부려먹어 지금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글쎄 뭐 시어머니 그 세대나 네. 또는 개인에 따라서 약간씩 반응이 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하. 요즘에 많은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열린 자세로 며느리가 그런 얘기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느끼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의사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말이죠. 아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출발하기 전부터 뭐 그렇게 선운석 씨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와서 뭔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용돈은 줬지만 뭔가 기분이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어쨌든 신혼여행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일정만 출발했어요. 가서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 길 좀 봐. 야, 이거 봐. 마치 우리가 엽서에 나오는 아, 한 장면 같잖아. 배고프지 않아? 가자. 어? 예약했어? 어디 가려고? 무슨 뭔 얘기를? 아, 저녁 먹으러 가자며. 좀 계획형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준비를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좀 거칠더라도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뭐 비도 맞고 여행은 그래서 가는 거지. 여행을 만들어 온 길을 가면 그 얼마나 재미없어. 나 허니문 기간을 못 느꼈어, 솔직히. 나도 못 느꼈지. 아, 자기도 못 느꼈어? 난 나만 못 느꼈는 줄 알았어. 너무 바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주위에서 막 그런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거와 당신이 생각한 거의 차이점을 가끔은 느끼지. 결혼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막상 해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뭐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맞아? 오랫동안 당신을 만났다면 서로가 결혼하기 쉽지 않았을 거야. 아 진짜 송구한데요. 지금 두 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고 뭔가 지금 막 선운숙 씨 눈물까지 흘리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상황이.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여지가 많고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알콩달콩한 모습의 또 다른 면인 것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선우은숙, 유영재 씨 가까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뒤에 뉴질랜드에 도착해서도 성격 차이로 투닥투닥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에게 미리 말도 안 해주고 같이 타는 거야 식으로 말하다가 선우은숙 씨를 홀로 상어보트에 태웁니다. 이 바다를 상당히 빠르게 달리는 보트인데 이 모습에 저거예요? 와. 그렇습니다. 어머머.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영재 씨 본인은 이벤트라고 하지만 배려가 없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선우숙 씨 남남이 부부가 되는 것 정말 쉽지 않음을 느꼈다. 연애 8일 만에 결혼을 결정했는데 그때 못 보던 것들이 결혼 후 여행을 가보니 보이더라. 문제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지금 두 분이 좀 심각한 뭐 지금 분위기인데 이렇게 좀 제가 웃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아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궁합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한다지만 아니 그러면 솔직히 앞서 뭐 여행 저녁 먹으러 가는 것도 계획 세웠어? 안 세웠는데 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요즘은 그러면 결혼할 때 요즘 말로 요즘 유행인 MBTI도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계획형입니까? 비계획형입니까? 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치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잘 살까요? 아하, 그렇지는 않은 네네. 거예요. 서로 요철이 이렇게 또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해하려는 노력, 맞춰가려는 노력. 아하. 이제 그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언을 감히 해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최재만 교수님 예. 여느 신혼부부가 투닥투닥 왜냐하면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부분은 많긴 많으니까 뭐 투닥투닥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다른 신혼부부들도 뭐 이때쯤 싸웁니까? 원래 아니 지금 이분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충분히 신혼 부부들이 그런 갈등을 겪는 건 일반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연애할 때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두 사람이 정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날 때는요, 늘 배려하고 본인의 본 모습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하려고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지금처럼 저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혼부부들이 대체적으로 저런 갈등을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헤어지거나 갈라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은 서로 인내하고 참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 뭐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자기는 야생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저렇게 상어부터 태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본인은 그게 뭐 좋아서 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본인이 야생에서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야생이 아닌 내부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생각과 의견은 뭔지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저런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저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문제는 정말 어른들이시잖아요, 두 분 다. 그렇다고 하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잠깐의 갈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심각하진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번 얘기 때는 또 두 분이 극적으로 화해한 모습, 또 아주 알콩달콩 이 사는 모습 보여주실 거라고 또 믿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거를 대담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뭐 뻔뻔하다고 해야 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손님들이 가게에 드나들고 있는데도 도둑들이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무인 점포 내부를 배회합니다. 물건을 고르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어느 순간 갑자기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더니 어머. 무인 결제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어머머. 이 남성이 결제기를 훼손하는 동안에 함께 온 다른 일당 밖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망을 봐주기도 하는데요. 허허. 1시간여 만에 결제기를 뜯은 남성, 안에 든 현금을 몽땅 들고 일당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세상에. 아니 일단 누가 보면 기계 고치러 수리하러 온 사람인 줄 알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게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시간대가 언제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4시 반은 5시 반이에요. 헌해요. 그때는요. 집에 밖에 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분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건 대낮에 손님 다 보는 앞에서 무인 가게 털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어머. 올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1시간 동안 있었어, 저 안에. 어허. 아니 잠깐 털고 간 게 아니고요. 네. 저거 뜯느라고 처음에는 어슬렁어슬렁,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자 달린 옷으로 얼굴 가리고 아하. 마스크 쓰고 이러면서 얼굴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4시 반, 5시 반은 퇴근 시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아하.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저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의심을 하겠어요. 어머. 만약에 새벽이나 밤에나 아무도 없는데 들어왔으면 의심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가게 뭐 사고 이러는 상황에 1시간 동안 결제기를 파손을 했으니까 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 어머. 그리고 여성 1명, 어머. 이렇게 3인조라고 합니다. 허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날 결제기를 부수고서 훔쳐간 돈이 200만 원 정도의 어머, 현금이라고 세상에. 해요. 정말 낯이 정말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은 들어가서 현금, 이 결제기에서 현금 빼는 동안 나머지 남녀는 밖에서 망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3인조. 그러면 세상에 저 자영업자분은 망연자실하고 분통도 터질 텐데, 그러면 그냥 이걸 다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저분은 이제 영업을 계속 한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일단 결제기를 뜯어서 망가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일은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하니까 결제기를 고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인점포 점주가 기계를 급하게 수리해서 다시 영업을 시작했는데 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머.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허. 네, 사건이 있고 나흘이 지난 14일 새벽 2시쯤에요. 지난 10일에 CCTV에 담겼던 범인의 모습과 비슷한 옷차림을 한 남성이 무인 점포를 찾았습니다. 어머. 그런데 이 남성, 지난번에 이 범인과
똑같은 수법으로 기계를 훼손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어허. 이를 다행히도 실시간 CCTV로 점주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바로 경고 방송을 했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야, 요즘은 이제 이 점주분이 뭐 댁에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경고방송 했나 봐요. 그런데 이 피해를 봤던 점주분께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CCTV로 봤을 때는 계속 카메라를 손님이 만지길래 카메라 만지지 마세요 하고 방송을 하고 나니까 통화를 하면서 주변 물건을 본 척하더니 나가더라고요. 느낌이 약간 쎄하고 그때 그 절도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CCTV 다시 돌려보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드라이버로 똑같은 수법으로 현금 부분을 다 절단해서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방송하지 않고 신고를 했더라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텐데 뒤늦게 알아서. 지금 두 번째 이 사건이 터진 날에는 딱 봐도 주변도 어두웠던 거 밤 늦은 시각 같은데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점주분께서는 그 시간까지 안 주무셨던 거예요, 세상에. 저희 그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밝히기를 워낙 이런 절도 같은 걸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지켜보고 계셨던 아이고. 모양이에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일당이나 혹은 동일범이 의심되는 사람이 다시 올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다는 아하. 거죠. 그런데 보니까 행색이나 하는 방식 그리고 뭐 영상 통화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절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이거 같은 사람 소행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에 경고 방송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신고를 했더라면 아하. 이런 두 번째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좀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해를 당한 점포가요. 과거에 어떤 걸로 화제가 됐던 그런 점포라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화제인데 좋은 일로 선행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난 3월이었는데요. 한 여대생이 이제 결제를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은 5,000원짜리인데 이게 오류로 500원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요. 찍으면 아하. 5,000원인데 왜 500원만 뜨지 해서 이 여대생이 하는 선택은 500원을 10개를 눌러서 제값을 주고 결제하고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뭔가 기계 오류이네. 어머 운이 좋다. 이러고 500원 맞아요. 결제만 하고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량을 10개로 찍어서 제값을 제대로 결제하고 나온 세상에. 것으로 이제 알려진 점포이기도 한데요. 해당 점주는 이 여대생 사연 이전에는 이 결제가 이렇게 오류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셨다는 건데요. 네. 이런 선행 끝에는 또 이렇게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네요. 야, 이 점포가요. 참 뭐랄까요? 공교롭게도 한 달 정도 사이로 이런 선행 아름다운 손님도 있었는가 하면 이런 나쁜 손님도 있어서 점주분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씁쓸하고 되게 이렇게 양심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분도 실제로 계시고 해서 이렇게 세상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을 황당하게 겪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운영하기가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무인 점포 운영하시는 다른 업주분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 같아요, 최지봉 교수님.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 점주가 올린 글을 보고서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아하.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요즘 이런 뉴스가 이런 피해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 슬픈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올리셨고요. 네. 지금 사장님 속이 말이 아니시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도 올리셨고 네. 이건 특수절도다. 혼자 우발적으로 한 것과 다수가 계획적으로 3명이죠. 계획적으로 한 건 죄질 자체가 다르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저 두 번째 범행 때는 현장에서 도망갔지만요. 저 도망간 사람, 저 3인조 일당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박승배 변호사님. 추적을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일당이 3명이라 1명만 도주 경로를 추적해 검거하고 나면 나머지 2명 검거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속히 검거해서 형사 처벌을 해야 할 사안인데 이 사안은 침입절도 유형의 특수한 수법을 사용했고 무엇보다 지나치게 대범합니다. 검거 이후에 여죄 수사도 해보아야 하겠지만 여죄가 없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주범은 구속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분명 또 어딘가에서 저런 나쁜 짓 시도하고 있을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에
밟히는 법이에요. 뉴스파이터 방송 끝나고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첫 번째로 손정혜 변호사님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중학교 급식 이후에 듣도 보도 못한 공고문이 올라왔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하, 어떤 걸까요? 우리 학교에 여장사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거 기억자가 뭐냐면요. 네. 휘어진 젓가락입니다. 어머. 내용은요. 네. 급식 이후에 요즘에 중학생들 식사 후에 90도 이상 휘어져 있는 젓가락이 많이 나온다. 네. 현장을 목격하셨거나 아는 학생은 신고 부탁드린다. 라는 게 공고문 내용입니다. 허허,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유리겔라가 저기 방문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 휠 수 있을까요? 이 글 자체를 두고 보면 대놓고 혼내겠다는 내용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은근히 글에 잘 담아뒀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엄청난 힘이다. 위 학생을 찾아내서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발굴하고자 한다. 어머. 혹시 자진해서 체육과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국가대표로 키우도록 하겠다면서 젓가락을 휘게 한 학생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너무 속고만 살았을까요? 최재범 교수님 혹시 저 학생을 이 국가대표 시켜준단 말에 속아서 솔깃해서 오면 이놈아 너 잡았다. 혹시 유인책일까요? 뭐 그렇게는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국가대표를 진짜 선발하는 의미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일이 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근데 이걸 위트 있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걸 정말 질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좀 부정적인 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면 네. 사실은 학생들이 반발감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런 일을 계속 누군가 했다고 하더라도 저 글을 보면 속으로 좀 찔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도 아 이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참 재치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댓글을 올렸는데 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네. 올렸냐면 자수해서 다시 펴놔라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공지가 센스가 있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네. 선생님이 저런 위트가 있는 학교 다닐만 나게 해주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네. 진심으로 국가대표로 키울 생각인 것 진짜로 그럴 같다라는 수 말도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진짜 이 질풍노도 중학생이잖아요. 질풍노도의식의 에너지가 한참 넘칠 나이긴 해요. 하지만 이 급식 이 다른 젓가락 하지 말고요. 동네 이 헬스장 가서 이 힘을 다 쏟고 제발 저거는 다시는 하지 않기를 또 기대를 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의 장르는 스릴러입니다. 어머. 간담이 서늘할 정도인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미국 하와이입니다. 네. 바다 위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왼쪽에서 보이는 회색 물체 점점 다가오더니 뭔가가 다가옵니다. 어머머머머. 쾅 하고 카약을 공격합니다. 영화 속에서나 봤던 조스가 실제로 나타난 건데요. 힘이 어찌나 센지 배 전체가 심하게 요동칩니다. 상어 중에서도 산악비로 유명한 식인 뱀상어입니다. 다행히 카약만 공격한 후에 사라져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미국에서 오신 최진봉 교수님, 예. 미국에서는 상어 공격 진짜 여러 번 있어요? 있죠. 어머. 저는 뭐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어머.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야. 이렇게 정말 지금 카약을 타고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에서 공격이 들어왔고 사실 이제 저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바다 표범을 하나 봤는데 그 바다 표범도 상처를 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 상어가 아마 바다 표범을 공격하고 카약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먹이로 오인을 해서 아마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어머. 그렇게 지금 본인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네. 하와이의 오아후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저게 종류가 뱀상어라는데, 근데 저게 뭐 식인상어냐 그걸 떠나서 보세요. 저 낚시하시는 분이요. 혹시 배 가장자리나 이런 데서 있었다면, 어우 정말 왜냐하면 배 가장자리를 정말 저 날카로운 이빨로 상어 공격했잖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고 또 그런가 하면 저 충격으로 물에 빠지지 않은 것도 천만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클로징은요. 멀리 경남 진주에서 김판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가족과 삼겹살집에 갔는데 1인분 가격이 싼 편이더군요. 근데 중량을 자세히 보니까 1인분이 120g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식구 수대로 4인분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야 나오는데 그냥 소화불량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고깃집 입장에서는요. 1인분 가격을 올리면 그냥 손님이 싸그리 안 올까 봐 아마 중량을 줄이다 보니까 꼼수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